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에서는 북한 핵 이슈가 더 심도 있게 보도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와 실체,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접근법 등이 제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의 편지에 대한 답장에서도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고 답한 게 미국 언론에도 보도됩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노벨상 수상을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블룸버그 뉴스에는 고문이나 분열의 정치를 하는 김정은, 트럼프와 같은 지도자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 유세에서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리쳤고 실제 평화상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의 논란은 이어집니다. 가솔린 값이 점점 올라 올여름 가솔린 평균값은 갤런당 2달러 76센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기협회가 부통령이 연설할 때 총기 소지를 금지합니다. 플로리다 총격 사건 생존자와 희생자 부모들이 이게 뭔 소리냐면서 총기협회의 이중성을 비난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이민이 큰 이슈인데 정부 입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 내무장관은 영국이 필요해서 리크루트했던 세대의 추방을 기획했다는 이유로 사임했습니다. 이민 세대입니다. 미국 국경에는 대통령과 팍스뉴스가 몇 개월 전부터 대대적인 캐리번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비난한 난민 신청자 약 200명이 도착했고 오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샌디에고 쪽 멕시코 국경을 방문합니다. 16회 헐리우드 음악 대축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인과 타인종이 모두 만족이란 단어 이상의 기쁨을 누린 콘서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한국인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두 가지 이중 기쁨을 느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 음악 대축제 저는 처음부터 시작까지 그렇게 환호를 이어가면서 또 끝까지 떠나지 않는 처음에도 꽉 찼었어요. 그 헐리우드 2만 관객이 그 좌석이 그런 것은 처음 봤고요. 그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 이후에 대해서 미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거의 이제 많은 신문 방송들이 계속 이제 되돌아보는 거죠. 다시 찍어보고 또 찍어보고 또 찍어보고.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이죠. 인권 탄압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 김정은 위원장과 인권 변호사였던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지도자로 만나 정상회담을 나눴습니다. 실체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핵 포기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느니 갖가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도 이번 회담으로 제3의 인물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회담의 길은 제대로 닦였습니다. 게다가 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한국과 해외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핵시설 파괴 장면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풍계리 이외에도 쓸만한 핵시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만나보면 자신이 미국과 북한, 남한, 일본을 이제 핵 공격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단지 이제 조건이 있죠.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다면 그게 보장된다면 본인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어떤 분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시는 것 보니까 나이가 이제 중년이세요. 이분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추악한 공산주의자라고 불러왔는데 갑자기 잘생겨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다라고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죠. 그런 얘기들이 쭉 있으면서 이번엔 다를까.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여러 번 이런 이 같은 회담이 어긋났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다르다는 지적은 그 워싱턴 포스트의 아나 파이필드 도쿄 지국장이 해주고 있는데 리더가 다르고 김정은이 뭐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고 트럼프 팩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사람이고 해서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좀 참한 모습, 차밍한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다는 거죠. 특히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 말하는 뉘앙스, 목소리의 뭐 강도, 그 뭐 분위기 중간중간 뭐 잘 연출됐습니까? 뭐 평양 이거 뭐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등등이요. 뭐 또 노무현 아니죠.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존칭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그 같은 그 차밍한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이제 블룸버그 뉴스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그동안 그 과소평가해 온 것에 비할 때 너무나도 그 정상회담을 지금까지는 잘 그 이끌어왔다. 더군다나 아니 우리가 왜 그 핵을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그 준비가 잘 돼 있고 뭐 그 미션 자체를 그 임무 자체를 알고 있다는 그 블룸버그 뉴스의 사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잡지 뉴요커 제가 뭐 여러분들 그 한국 뉴스 등을 통해서 이제 그 대체적인 그 언론의 평가를 다 들으셨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좀 한국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전해드리고 보도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인용하지 않은 언론 매체를 지금 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잡지 뉴요커도 굉장히 그 심도 있는 뉴스를 보도를 하잖아요. 이미지 지금까지 열차의 운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더더욱이 아니고 그러나 그 열차를 잘 운전해온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목표는 한반도를 북한식으로 흡수 통일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그 지적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더 빨리 가고 싶다. 회담을 싱가포르와 몽골로 지금 줄였다. 그러다가 또 판문점 평화의 집도 나오고 하면서 6월까지 갈 거 뭐 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요. 굉장히 톤이 빨리 바뀌었어요. 지금은 존 볼튼 그 국가안보보좌관이지만 12월 달에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은 레드 배너를 걸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적화통일을 얘기를 하죠. 1월 달에 마이크 폼페오 그 당시에는 CIA 국장이었고 지난주에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비슷한 말을 했는데 2월 달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 북한 뭐 회담 하겠어라고 얘기를 한 뒤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2월 달에 그 전에 이런 것도 있었군요. 해리 해리스 지난주에 이제 그 주한미 대사로 뭐 지명이 된 게 확인이 된 태평양 사령관도 역시 김정은은 하나의 공산주의 국가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면서 또 이제 그 김정은에게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등등을 하면서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에서는 대통령 대 강성 지금 태평양 사령관이요. 그 주한미 대사 지명자 또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좀 강성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에 열매를 가져가는 데에 그 본인 앞으로 쫙 그 스포트라이트를 쏘이게 해서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와는 좀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막스 볼트라고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 태생이기 때문에 국제 문제 그 전문가입니다. 그 Council on 그 Foreign 그 Relations에서 일하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의 기고문도 쓰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와도 다르고 소비에트의 전 그 지도자들과 또 다른 그런 것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앞으로 이 회담이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본인이 그 확정을 짓고 싶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정을 지을 수도 없어요. 회담이라는 것은 해봐야 아는 거니까.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은 물론 뭐 그 본인들이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뭐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 틀 이상이 실제적으로 다 만들어져서 발표문을 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는 우선 뭐 언어도 어떤 형태로 영어로 할지 한국어로 할지 그래도 한국어로 하겠죠. 당연히 뭐 일부분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부터 완전히 그 틀이 다르기 때문에 확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핵은 여전하다는 거죠. 그 북한의 핵을 시설을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전까지 갖고 있는 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여전한 것 아니겠어요? 핵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The nuclear program is still there. He hasn't really promised or done anything different than what his father did before him, who also talked about complete denuclearization in return.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김정은이 핵에 대해서 그 핵을 포기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 선언문에 그 뒷부분에 썼습니다만 그것이 아버지와 다른 입장도 아닌 것이고 중요한 양보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칭찬하듯이 김정은을 조금 그 톤을 완전히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회담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도 앵커가 했어요. South Korea is trying to do by dangling this Nobel Peace Prize in front of his eyes. I mean, he knows how to manipulate Trump. Does that kind of manipulation work with Kim Jong-un? I haven't seen evidence of that. 네, 증거는 없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하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이 매니플레이트 한다고 하잖아요. 조정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뭐 김정은을 기분 좋게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는 것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증명되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완전히 핵을 파기한다는 것이 100% 확인되고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로는 영구한 핵 포기 이것을 지금 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이 고르바초프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특히요. 그래서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급히 나갈 필요 없이 좀 슬로우 다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Now, I think there will be an interesting tension in the White House because John Bolton is very much a hardliner. I mean, just a few months ago he was saying, let's go attack North Korea, and he's going to be very skeptical of any kind of accord, whereas I think... He's gonna be라고 얘기를 하죠. 존 볼튼이 본인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뒤에는 그 전에 선제 공격을 하는 것도 합법적이다라는 그런 그 주장에서 물러서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따라서 백악관에 지금 대통령 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간에 굉장한 긴장이 있지만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간절하게 원한다는 거죠. Somewhat credulous because he wants that Nobel Prize, he wants that big win, and so it's going to be interesting. 플러스 아주 크게 그 이기는 것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서두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같은 그 막스 보트 씨의 지적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웬디 셔먼이 전에 그 94년도에 그 대북 이런 협상을 할 때 조정관이었고 그 이후에도 국무부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 찍기로 끝내지 않으려면 기술적으로 훈련된 협상팀이 지금 그 미국 이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하는 팀에 있어서 북한과 협상을 할 때는 상황, 거칠애보다 아주 그 정밀함, 인내력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테크니컬리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만으로 여러 가지 북미 정상회담도 잘 돼서 이제 남한과 북한과는 의미 있는 협상도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서로 전쟁하지 않겠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만으로도 그것도 이제 남북 사이
사이에선 중요한 거죠. 그러나 휴전협정에 또 그 남한이 조인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그 정전협정으로 가고 평화협상으로 그 어떤 조약까지 간다는 이것을 희망하기는 물론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하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 늘 그 워치하고 하는 뉴욕타임즈의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같은 컬럼니스트는 결국은 이제 눈 감아주면서 동결을 위한 동결, 지금 이 이상은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으로 갈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는데요. 뭐 이것만 하더라도 중간 정도 되는 예측이고요. 굉장히 그 회의적으로 아직은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결론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회의적인 것보다 너무 긍정적으로 갈지 회의적인 시각보다 더 회의적으로 갈지는 모릅니다만 미국에서 그 피스 브리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오래된 세대들은 많이 쓰고 있는데 만들어지지 않을 다리에 돈을 대고 그 돈을 잃어버릴 때 그때 이제 그 피스 브리지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만들어지지 않을 다리라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 돈을 댄다는 것은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던가 뭐 심지어는 뭐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짓겠다는 약속을 한다던가 이런 그런 허망한 그 피스 브리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의 그 컬럼니스트 리처드 코엔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핵 없는 북한은 오일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다.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노벨상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뭐 문재인 대통령 빼고 김정은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그 지적한 것이 있는데요. 그 지적에서 우리가 그 지금까지의 그 국제 정세라던가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지금 통치하는 스타일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이런 각도가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잠시 뒤에 좀 그 문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5월 5일에 어떤 부분의 탑뉴스는 미리 정해졌는데요. 오늘 미국 날짜가 4월 30일인데 이번에 우리는 서머타임 벌써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월 5일부터 북한이 남한식대로 그 30분 그 시계를 일찍 맞춰서 첫 번째 스텝인 거죠. 이번에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국가가 그 화합을 한다. 같은 민족이 국가라기보다는 그런 뜻으로 김정은 그 위원장이 시계를 2개를 벽에다 놓고 보는 것도 고통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2015년에 스스로 시간을 바꿨잖아요. 우리는 지금 일본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방되고 나서 70년을 맞아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해서 2015년부터 바꿨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그 한국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부터 하자 해서 바꾸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조금 밝은 뉴스라고 하면 가장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두운 지적은 월스트리트저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압박을 할 수 있었는데 비핵화에 대해서 압박을 하지도 않았고 국제사찰단도 받아들이려고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고 근데 스스로 했어요. 북한이 이 월스트리트저널 사설 이후에 이제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더 압박하지 않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에서 실패를 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 클린턴이나 부시처럼 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막 그 다른 나라 그 일에 대해서 미국과도 관련이 있지만 굉장히 그 악평, 혹평, 뭐 악담 비슷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그 미국이 오로지 북한에 대해서 그 봐야지 되는 시선은 불신과 이제 그 확인하는 뭐 이것은 확인은 동의합니다. 그 핵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비핵화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확인을 충분히 해야죠. 그런데 불신이다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회담할 때 나 당신 불신합니다. 이렇게 회담하면 회담이 되겠어요? 저 사람이 날 불신하는데 그럼 나는 또 뒤에다가 뭘 숨겨놔야지.
한 개를 숨겨놓으려고 했다면 한 10개는 더 숨기지 않겠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가장 어두운 사설을 실었는데 그 이후에 오늘 뭐 NPR 방송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미국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희호 여사가 아무래도 이제 제일 먼저 한국의 지도자로서 북한을 방문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 편지에 대한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하다고 본인의 그 남편처럼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아유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면 됩니다. 받으셔야죠. 우리는 그 평화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미국의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자산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칭찬 커멘트다.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고 좀 전에 들어보신 이제 전문가의 얘기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칭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정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조정을 당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그 알고 싶어 하는지 모르고 싶어 하는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당신 잘합니다 하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잠시 뒤에 이제 음성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86%로 올라갔습니까? 이 지금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뭐 최근에 12%나 그럼 뚝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88% 이것도 바뀔 수 있어요. 과정이 아주 힘들고 오래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되나 깨지나 되나 마나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아무튼 남북한 지도자는 묘한 커플이긴 해요. 잘 맞는 커플이기도 하고 나이 차이도 일단 많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잘 맞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 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 68살이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가요? 비슷하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처음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서도 이 두 커플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물론 같은 민족이 아닌 것도 있죠. 그 중국과 북한은. 그리고 또 그 중국에서 김정남이라는 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배다른 그 엄마 다른 그 형을 또 다른 카드로 갖고 있었고 그런 점도 있지만 어쨌든 그 나이 차이가 아주 그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캐릭터인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노벨상 받을 만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The Week라는 잡지의 칼럼니스트 그 월드맨 씨 같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나서 그 결과는 안 봐도 우리 훤하게 안다. 카메라 앞에 딱 서서 승리를 선언하고 그 승리한 디테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판타스틱한 딜이었다. 내가 역대 누구보다도 잘 그 딜을 했다. 북한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나중에 보면 아닐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동 평화에 대해서 급히 그 인볼브 했다가 사위 자레드 쿠시너가 뭘 못 해내니까 지금 그쪽을 거의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북한의 목적과 원하는 것 뭐 여러 가지를 미국의 입장에 맞게 하려면 미국이 무엇을 포기해야지 되는지까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거 대통령들은 왜 북한과 협상을 하지 못했는지 해놓고 실패했는지 그 점까지를 이해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김정은 그 위원장이 잔혹한 독재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바보 천치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그 세계가 확인을 했다고 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그 포기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제 이 칼럼니스트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은 뭐 경제 제재 푸는 것 이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만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동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5월 12일입니다. 이란에 대해서 핵 협상을 하고 나서 그것을 지금 뭐 미국이 그 깨겠다고 하고 또 이란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다시 경제 제재를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그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리고 국내 내부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그 분열적인 말을 하고 등등 하는데도 노벨상을 받을 그럴 만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격이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그 백악관 출입기자단 그 만찬 있는데 안 가고 그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 캠페인에서도 역시 노벨 소리 들리시죠? 북한 얘기하니까 지지자들이 노벨 하는 That's 겁니다.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Thank you. very That's very nice. Nobel. 노벨 하고 I just want to get the job done. 네. So, if we would have 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하니까 이렇게 아주 좋아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룸버그 뉴스가 그 북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블룸버그 뉴스가 경제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는 그런 그 언론이기 때문에 블룸버그 뉴스의 그 레오니드 버시드스키 라는 그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UN 그 고등판무관보다도 난민 문제 처리하는 아니면 뭐 교황보다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잔혹한 독재자 김정은을 얘기를 해요. 뭐 대량 살상도 했고 이런 사람들도 특별한 행위 세계를 안전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 윈스턴 처칠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윈스턴 처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윈스턴 처칠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7년도 영화 Darkest Hour라는 영화를 보고 이제 처칠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도의 외교관계위원회에 소속된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인도 그 국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샤시 타로라는 사람이 처칠이야말로 20세기에 정말 그레이트 그 대량 살상자다. 대단한 대량 살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식민지를 지냈던 인도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처칠은 나치를 끝냈다. 스탈린, 나치를 이제 끝냈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2차 대전 등등으로 정말로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 하지만 1943년도에 벵갈 기아 같은 것이요. 전체 인구 6천만 가운데서 한 300만 명이 이제 굶어서 숨졌다고 하니까요. 인도가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인도 벵갈이요. 그리고 1945년도에 독일 수도인 드레스덴을 폭격한 것. 이렇게 그 당시에 폭격으로 숨진 사람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윈스턴 처칠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쪽에서는 윈스턴 처칠을 그야말로 standing up to the Nazis 이것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1948년부터 한국전 조짐이 일어나려고 했고 결국 한국전은 구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쟁이었고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들어왔고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민족이 분단된 우리 단일민족 얼마나 강조를 했어요. 단일민족인데 분단된 지구상의 유일한 지도에 그려져 있는 그런 남북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방명록에 쓴 것처럼 새로운 역사 또 평화의 시대 그렇게 말하면서도 쓰면서도 북한의 해커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해킹을 하고 있는가. 김정은은 고문으로 여러 가지를 다스리고 있고 또 김여정도 선전선동 부부장이잖아요. 지금 공산당에서 탑 20 랭킹 안에 들어갑니다. 김여정이. 갑자기 김정은이 스위스 사립학교 학생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두루두루 국내 정치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도 트럼프다. 트럼프 is also still Trump. 여러 가지 얘기 국내적으로 분열과 누구를 욕하고 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벌 주고 해고하고 등등.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이기고 싶어하고 이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는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위협과 또 경제 제재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원하는 핵을 완성했잖아요. 미국까지 다다른 핵을 완성을 했고 그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길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기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을 갖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싶어하고 그랬기 때문에 영국에서
네빌 체인벌린처럼 정말 그 온순하고 신사적인 총리가 있었지만 그 총리의 나이브함, 그 이후에 총리가 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었고 윈스턴 처칠의 위대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김정은과 이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의 대리전으로 갈라진 이 땅과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힘을 합친다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고르바초프도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그 러시아 이제 그 구소련이 이제 그 무너지고 나서 독일이 이제 뭐 이렇게 같이 합쳐지고 이런데 다 고르바초프가 영향력을 미쳤는데 고르바초프도 사실은 그 김정은과 비슷하게 그런 점이 있어요. 러시아 혁명 이후에 태어난 소비에트 지도자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러시아 혁명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85년도에 이제 구소련을 이끌 때 나이가 54세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젊은 지도자였었던 거죠. 냉전을 종식시켰다는 이유로 고르바초프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기도 했죠. 뭐 그런 특수성이 이제 그 북한에도 있다는 거예요. 뭐 공산국가니까 지금 뭐 북한을 공산국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독재국가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 오래전에 김정은의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 때는 후르시초프, 고르바초프, 뭐 주운내, 등소평 이런 심핑은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고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그 스타일에서 김정은은 이제 조금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숙청과 뭐 이런 것들이 그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하고 다만 분단을 끝내고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사는 대신에 평화를 생각하고 발전과 번영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북한은 더 이상 지금 뭐 평양에는 굶는 사람 없지만 그런 굶는 사람이 없다던가 남한도 이제 그 어떤 그 노동력 같은 것을 더 북한을 활용을 하고 서로 그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일을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면 왜 노벨상을 주지 못하겠는가 하는 것을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가 지적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오랜만에 아주 그 평화로운은 아니에요. 평화롭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그 미국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쩌죠? 오일값이 지금 벌써 그 올라가고 있는데 가솔린 값이 올여름에 2014년 이후에 가장 비싸서 갤런당 지금 2달러 76센트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뭐 이게 평균이니까 더 올라가겠죠. 지금은 현재 그 갤런당 얼마인가요? 2달러 76센트보다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 아마 2014년이 그 정도였는가 봅니다. 현재 갤런당 2달러 81센트라고 하니까 캘리포니아주는 뭐 3달러 넘는 곳도 있겠고요. 제가 사실 잘 몰라요. 가솔린 값을.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를 그것도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100% 전기자동차를 탄 지가 3년이 되기 때문에 가솔린 값을 잘 모릅니다. 1년 전에는 2달러 39센트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주유소 다니면서 저 뉴스하는 사람이니까 저하고 상관없어도 가솔린 값 꼭 보고 다닐게요. 더 좋은 뉴스 하기 위해서요. 항상 그 미국에서 동부보다는 이제 서부가 가솔린 값 비싸잖아요. 보통 이제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메모리얼 데이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좀 비싸졌다가 그리고 조금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2008년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때 뭐 5달러 넘기도 했잖아요. 4달러 11센트가 평균이었으니까. 그리고 5년 전에는 또 3달러 60센트이기도 했으니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때만큼은 안 올라갈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경제가 좋아지니까 오일을 다른 나라에서 경제가 좋아지니까 또 있고 성장하니까 또 있고요. 베트남 같은 곳에서 브라질 같은 곳에서 그래서 수요가 많으니까 값이 그 올라가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석유 산유국 오펙 산유국에서 아주 그 전략적으로 생산을 지금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현재 그 원유가 배럴당 68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전국 그 총기협회가 그 컨벤션을 하는데 리더십 컨퍼런스예요. 컨벤션 센터 그 달라스에
달라스에서 하는군요. 달라스에서 뭐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으면 가주세요 했는데 안 간 것 같네요. 그런데 금요일에 이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총기협회 리더십 컨퍼런스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게 민주당 부통령이요. 민주당 부통령 같으면은 이런 일들을 안 하는데 지금 뭐 대통령이 총기협회에서 가장 많은 단일 그 기부금을 받은 대통령이고 또 뭐 부통령은 뭐 대통령이 아주 그 충실한 신복이잖아요. 총기협회 가는 거죠. 대통령도 얼마 전에 그 총기협회에서 연설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통령이 연설할 때는 모든 총기류를 총기협회의 컨벤션인데 금지시킨답니다. 부통령 경호팀의 요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플로리다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생존했던 한 학생이 그 트위터에 wait 6번인가를 이렇게 쓰고요. 하고 뭐 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총기 소지가 안 된다고? 그러면 총기협회는 총기 판매를 돕는 사람들은 보호하고 우리 어린이들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건에서 이제 그 14살 된 딸을 잃은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웃기는 패러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기협회가 기본 입장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갖기를 원한다. 이게 총기협회의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부통령이 오는데 총기 가지고 올 수 없다. 부통령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경호팀이. 그러면은 뭐 잘 교육만 받으면 총이 뭔 잘못이 있느냐 사람이 잘못이지라고 얘기하는 총기협회가 그거 위험하기 때문에 결국은 금지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그 아이러니가 있네요. 그리고는 이제 그 부통령이 그 주말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치 기금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캘렉시코 지역으로 오늘 오후에 가는데 국경을 본다는 겁니다. 텍사스에서도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달인가요? 텍사스 그쪽 멕시코와의 국경 쪽에도 방문을 했고 대통령이 주말에 연설할 때도 벽을 지어야지 된다. 멕시코와의 사이에 국경 벽 짓는 것 의회에서 기금 이번처럼 또 마련 예산은 안 해주면은 뭐 연방정부 문 닫아버리겠다. 9월 달에. 10월 달부터 연방정부는 새로운 회기가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중미 지역의 이민자들이 캐리반이라고 대통령이 뭐 수천 명의 캐리반들이 지금 불법으로 미국으로 넘어오려고 한다 하고 팍스뉴스가 막 북치면서 너무 위험해 했는데 결국은 200명이요. 온두라스, 과테말라, 살바도리아에서 그 사람들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우리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난민으로 받아주세요 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티juana 멕시코 샌디에고에서 멕시코에 머물지 아니면 상담을 하고 나서 아니면 불법으로라도 미국에서 머물면서 난민 신청 거부되거나 받아들일 확률은 거의 없어요. 지금 법무장관이 그거는 미국 시스템을 뭐 깨트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까지도 이 캐리반 대열이 연례 행사거든요. 미국에서 이 캐리반 대열의 난민은 받아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200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 가운데서 더 줄어들겠죠. 그냥 상담한 뒤에 자원봉사 법률 상담가와요. 그 뒤에 이제 멕시코에 머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입니다. 지금 미국에선 이런 일이 있고요. 이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고 영국의 그 예를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잠시 뒤에 전합니다. 영국에서는요. 예전에 필요해서 특정 국가에서 과테말라 등에서 리크루트한 그런 이민자들을 뭔가 잘못 대우를 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내무장관이 사임을 발표를 했고 결국은 그 사표가 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전해드립니다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헐리우드볼은 진짜 대단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더군다나 그 관객이 코리안 얘기해보세요 하면 와 하는데 다른 관객 얘기하니까 더 크게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부터 박수가 대단했는데 내년부터는 여러분 그 헐리우드볼에 오실 때 훨씬 일찍 오셔야지 될 것 같아요. 훨씬 일찍 오셔야지 처음 그 가수부터 즐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친구랑 같이 갔는데 아무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그 즐겁게 즐겼다 하는 내용도 되겠죠. 강혜신이었습니다.